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점철되어 있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정용상입니다. 귀한 왕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4.19 주역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내역을 참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4.19 세대의 국민대 통합을 희구하는 그런 마음에서 위대한 결단,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탄신 148주년을 기념해서 4.19 노장 세대가 참배를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경과에 대해서 이태휘 서울교육대학교 전 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해요? 네. 이 자리에서 63년 만에 뵙는 얼굴들을 뵈니 다시 한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뜻은 지금 정영삼 교수께서 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 다만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자리에 이제는 63년이 지났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을 겪고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보는 눈도 원숙해지고 좀 세련되지 않았겠느냐. 이제는 그야말로 화합의 시대가 오고 또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아마 이 자리에 우리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예를 갖추고 한번 참배를 하는 이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다 아는 얘기지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갈등의 시각에서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분열의 시각에서 볼 수도 있고, 대부분 역사를 보는 시각이 여기 이인호 대사님도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되게 갈등의 시각에서 역사를 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를 뒤집어서 보면 또 통합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는 우리도 6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있어서 아직 민족은 통합이 안 됐지만은 그래도 우리 국민 통합은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선 이제 4.19의 원로들이 그 당시 우리 이 박사에게 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우리가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6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이 오늘 있기까지 그 건국의 기초는, 그 구조적인 기초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구축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대한민국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성찰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마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저희가 60년 동안 그런 고초와 분열과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오면서 이만큼 번영을 이제 향유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면면을 뵈니까 정말 열심히 60년 동안 일에만 매진하다가 살아오신 얼굴들이 이렇게 뵙니다. 면면이 뵙니다. 이제는 좀 쉴 때도 됐는데 아직은 우리 쉴 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화합의 시대를 여는 그런 우리가 원숙하고 세련된 그런 국가 원로로서 이제는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정을 좀 태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도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 예를 갖추어 한번 참배를 하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이런 모임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으나 해마다 이날이면 반복돼서 있으면 하는 기원을 합니다. 이제는 역사를 정말 통합과 화합에 또 화해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하는 그런 시점에 늦었지만 도달하지 않았는가, 또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도 가져봅니다. 하여튼 4월 세대, 원로 세대 여러분,
또 4월 동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회가 새롭고 고맙습니다. 예, 이태기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님께서 행사의 이 취지와 목적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맞으면서 역시 4.19 주역이십니다. 김봉조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장로님. 예.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64년 전 4.19의 주역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정말 나라가 세계 속에서 우뚝 서기 위한 젊은이들의 외침이요 함구였습니다. 함성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시요, 이승만 대통령을 넘어서는 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와 망명 시절에도 유엔에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고 많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승만 대통령의 애국심과 열정이 결코 우리나라에서 식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정치의 현황들이 너무 작고 당연히 쫓아서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세계를 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앞서가는 나라가 우뚝 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4.19 주역들은 대한민국이 더욱더 튼튼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묘소에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고 또 모이신 이분들에게 건강과 늘 삶의 보람이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장로님께서 대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함께 참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대회분께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참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어도 될까? 내려가야 될까? 일동 차렷. 이승만 대통령 대회분께 경례. 바로 일동 묵념. 바로 예. 그러면은 오늘 행사를 기념하는 기념사를 두 분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계 원로인 한화갑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4.19 세대 중에 주역으로 활동하신 분도 여기 계시고 한데, 제가 이런
역할을 하라고 이 요청을 받고 거절을 했습니다만은 저보고 또 하라고 그래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 그때 성명 중에 제 기억으로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물러나라고 하니까 물러나겠다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민의를 존중하는 그런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일생을 통해서 영역이 교차되고 모든 사람의 성공 실패는 최종장의 영광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마지막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그런 거센 항의를 받은 그런 일생이었지만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그리고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한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안보를 확보하는 이러한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정치할 때 전국을 다닐 때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만 지낸 분들이면은 전부 한편에서 욕을 하고 한편에서 칭찬하고 이러는데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면서 지도자마다 이렇게 욕먹는 지도자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그만큼 똑똑하지 못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역대 대통령 장점 만들어주기 운동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네, 부산 가서도 했고 대구 가서도 했고 광주 가서도 했고 서울에서도 물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평생을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또는 긍정적인 얘기 그 속에서 모든 대통령들처럼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비난을 안 받고 훌륭한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어느 정당에 속했느냐 어느 계보에 속했느냐 이것을 따르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내가 무슨 역할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할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국민의 통합입니다. 과거에는 선거를 하면은 표를 준 사람이나 표를 주지 않는 사람이나 서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누구 찍었다고. 지금의 풍토는 내 편이 아니면 반대자가 아니라 적입니다. 적은 공존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살의 대상입니다. 정치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4.19 때 민주화를 위해서 일어났던 그 정신 그대로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굳건히 내리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추앙받는 이러한 새로운 풍토를 만들어내는데 각자 여생을 바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저한테 알려주신 분은 이영일 선배님이십니다. 이영일 선배는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학교는 선배님이십니다. 여기를 꼭 와달라고 했고 제가 답을 안 하니까 또 박범진 의원을 통해서 오라고 또 그런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민족이 훌륭한 민족이라는 건 자랑할 수 있다면은 국내에서 우리가 다 같이 받드는 그런 지도자 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각계 분야에서 공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이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대통령이 있다면 그건 국민의 책임이죠. 앞으로 모든 국민이 반성을 하고 새로운 역사 창조하는데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오늘 이승만 대통령 묘소의 참배를 계기로 새로운 정치 문화 창출 그리고 국민 화합을 위한 그런 마음속으로부터의 운동이 전개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 네 분 편히 쉬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갑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신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영애 선생께서 저보고 이 자리에 참석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약간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분리대 사학과를 중퇴하고 이 미국서 대학을 졸업하고 막 하버드에 입학해서 좋아하고 있을 때 그때 4.19가 일어났기 때문에 참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오니까 갑자기 저보고 축사를 하라고 하셔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이 계기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큰 그 획을 그으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그 평소에 생각했던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일한 혁명, 성공적인 혁명은 건국혁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권자가 되었고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나라에 국시로하는 나라가 탄생했고 법적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그 당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남녀 동등권이 정치적으로 보장이 됐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는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이상적인 출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황은 자유라는 말을 거의 들어보지도 못했고 자치라는 것도 해본 적이 없는 성리학적인 그런 그 기틀에서 그래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런 가난하고 찌들린 나라였습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 국민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3학년 때 해방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자치회라는 말이 들어와서 반장선거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갑자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혁명에서 흔히 생각하는 것은 폭력적 이 동기가 선행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민족의 염원을 연합군이 대신해줘서 일본을 패망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분단이라고 하는 것을 참 감수해야 됐고 미 군정치하에서 살던 우리가 사상 최초의 선거를 통해서 우리 정부를 건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은 미국의 혁명이 독립혁명이었던 거나 마찬가지로 독립혁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사실 어려운 여건을 갑자기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정착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프랑스도 제3공화국을 통해서 공화국 전통이 수립되기까지는 혁명 이후 거의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속에서 4.19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4.19의 정신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부정선거, 부정부패를 용납 안 하겠다고 하는 그 국민적 정신,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항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학생들을 병원으로 방문하시면서 불의를 보고 항거하지 않은 건 젊은이들이 아니다 하고 칭찬하셨다는 것이 저는 4.19 정신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4.19는 저희 어렸을 때 불렀던 거나 마찬가지고 의거지 혁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본래 재헌의 이상에 맞게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말 그 희생을 무릅쓴 행위였기 때문에 그거는 의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혁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하와이에 가 계시면서 참 그 침울한 날이었을 텐데 제가 돌아가신 그 김용주 옹이 진술하셨다는 걸 옛날에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문건으로 마지막 서류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였는가 하면은 장개석 총통이 이 대통령께 위로 편지를 쓰셨더니
이 대통령께서 말씀이 나는 위로받을 처지가 아니다. 내가 세운 민주공화국이 이제 이 성과를 거두어서 우리 국민이 불의에 항거할 줄 아는 국민이 됐으니까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확증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안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면 당연히 하셨을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대통령, 그 당시는 대통령보다도 이 박사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만 알았다가 저는 좁은 소견에 나도 공부를 제법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미국 가서 학부를 다시 처음부터 하고 박사학위 하는 데만 7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그 양반은 옛날 그 당시에 5년 안에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했나, 약간 오기에서 이상한 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스라쳐 놀란 두 가지의 그 문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20대 감옥 생활을 하실 때 쓰셨던 그 논설집이었고, 또 하나는 불과 10여 년 전에 제가 손서일 선생님 덕분에 읽은 것인데 공산당의 당부당이라고 하는 한 3페이지 되는 논설인데 1923년 하와이에서 교육운동 하실 때 쓰신 글입니다. 그 당시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후 앙드레 지드니 아사 퀘슬러 같은 유럽 굴지의 지성들도 공산주의가 무슨 신천지의 시작인 걸로 생각하고 전부 기대를 걸 텐데 이승만 박사께서는 공산당의 당부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산당이 훌륭한 것은 뭐고 약점은 무엇인가를 짤막한 글에서 요약을 하셨는데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는 그 당시 소련 역사를 전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쓴 책들을 이것저것 거의 다 읽어보고 있었을 텐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공산주의 실험이 시작될 무렵에 벌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공산주의의 강점은 그 이상이다. 노동하는 절대 다수가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이상이고 그게 제 강점이고 그것은 내가 바로 하고 싶었던 것이 하고 싶은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틀렸다. 가진 것을 모두 똑같이 나눠주고 기업인들을 적대시하고 지식인을 홀대하고 종교를 박해하고 국가를 멸시하면은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힘이 나올 때가 전혀 없다. 이 이론으로는 절대 성공 못한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런 말씀이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분이 아시다시피 과거에 도전을 하시다가 합격하기 전에 그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구국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때 과거에 응시한다는 것은 한학의 고전을 전부 다 섭립해서 소화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감옥에 계신 동안 최근에 그 이승만 전집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옥중수기에 보면 그 감옥 속에서 읽으신 책, 이 사전 편집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분은 동양 학문의 최고 경제에 달하신 데다가 서양의 최고봉, 프린스턴, 하버드, 조지타운 같은 워싱턴 같은 데서 박사학위를 했기 때문에 동서양의 학문이 바른 각도로 만나는 그런 지점에 계셨던 정말 천재적인 인물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우리의 해방과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없었으면은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저는 역사가로서 단언합니다. 그래서 혁명을 이끄는 정신적인 면에서 그리고 열강의 힘을 이용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웠는데 사실 우리 국민의 수준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바로 인수해서 운영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부정부패, 부정선거 같은 것이 그 양반이 입에 달고 사시는 공명선거 하시오 하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여러분들은 젊은 피로서 거기에 한거해서 이거는 바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당연히 진압한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4.19 세력과 건국 세력은 당연히 똑같은 지점을 향해서 가는 그 세력이었고 세대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는 정말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주제넘게 축사를 올리게 된 것을 너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모 러시아 전 대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기획하고 총괄하신 위원장이신 이영일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도 아닙니다. 오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락해서 이제 금년으로 대한민국 건국은 앞으로 25년 후면 그 대한민국이 100년의 역사가 됩니다. 4.19 직후에는 대한민국 역사가 62년밖에 안 되는, 아니 1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존속할지 여부까지 궁금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70년 지냈습니다. 아주 세계에서 지금 세계 랭킹 10위냐, 11위냐, 7위냐, 8위냐 다툴 만큼 이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 역사를 놓고 볼 때 생각해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없었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채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4.19 정신과 이승만 대통령이 방금 우리 이인호 박사님께서 말했습니다마는 국민이 원하면은 하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뜻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전 세계의 모든 독재가들이 자기 목숨과 정권을 일치시켰습니다마는 자기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권을 내려놓고 하야함으로써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져서 다시금 민주공화국이 지속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번 헌법에적인 정부가 출범했으나 아직도 대한민국의 국채는 민주공화국으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는 건국과 6.25 사변에서 한미방위동맹 체결한 금년이 한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입니다. 이게 한미방위조약 70주년, 건국 70주년, 건국은 이제 건국은 73주년. 75주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기 오늘까지 오는 참 기독교에서 말하는 에베네셀 역사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스스로 감사해야 할 분이 이승만 박사라는 것을 4.19 당시에는 몰랐습니다만은 이제 80개가 되어 보니 그분 같은 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오늘 대한민국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우리 4.19 세대들과 이승만 대통령 사이에 놓였던 마음의 간극을 완전히 씻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사와 뜻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이태키 박사님께서 오늘 전체적인 대표님 말씀을 주셨고, 또 연세대학교에서 4.19 당시에 앞장서 뛰었던 우리 김봉조 장로님께서 오늘 뜻깊은 기도의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세계적인 역사 전문가이신 이인호 박사께서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고, 여기 또 우리 박유재 의원이 휠체어를 좀 다리 때문에 못 썼는데 휠체어를 타고 이 자리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항상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일이라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우리 박유재 의원에게 간단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힘드신데 참석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행을 맡아주시고, 진행을 맡아주신 우리 정영상 박사는 여러 가지 행사 다 치우치고 오늘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이나 부탁했습니다만은 나는 이제 우리 하나갑 부원이 오늘 오신 걸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갑 부원은
자연인 하나갑이면서도 우리가 별명이 리틀 DJ라고 합니다. 그래 아마 오늘 하나갑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지하에 계시는 김대중 씨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을 심볼라이즈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매우 평가를 드립니다. 바쁜 시간 내서 참가해 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분양 절차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승만 박사의 생일입니다. 생일은 기쁜 날이기 때문에 의봉 예정 없이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참배를 드리고 저 밑에 조그맣게 준비했습니다만은 설렁탕이라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좋은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준비에 협조해 주신 우리 정영상 선생, 연락에 협조해 주신 우리 장두석 선생, 여러 분들의 협력이 필요했고 특히 이 플래카드를 준비해 주신 임복일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귀한 발걸음을 해줬는데 제가 수를 따져보니까 4.19에 80세 이상이 4.19에 1세대인데 1세대 분들이 대다수가 지금 수유리에 묻혀 있습니다. 묻히지 않은 사람들끼리 여기 모여서 오늘 이승만 박사에게 참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뜨거운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들 참고하신 분들 건강해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세운 이 대한민국 영원히 발전하고 건국 100년이 되는 해에는 우리가 통일을 주도하는 4.19 세대의 역사를 만드는데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이상 회의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자면은 오른쪽 편 건물 2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이거 배경으로 저는 사진 찍어요. 예. 거기 식당에 가셔서 오찬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일단 여기 플랜카드를 앞세우고 함께 하신 분들 체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잘 들어가겠습니다. 어른들은 앞에 서시고 다 써야 되는데. 의원이 앞에 쓰시고 남들이 뒤에 쓰는 거. 내다보면서. 밑에 층계에 가서 찍는 게 낫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이쪽으로 좀 계단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 안 나오면 오늘 나중에 나가실 때 이 계단이 위험하니까 이 오른쪽에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니 이런 시위력이 벌써 올라가 되었다. 올라가요. 좀 올라가서 올라와. 이쪽으로 가시죠. 네, 계단 조심하시고요. 들고 그쪽에 앞에 좀 이렇게 약간 안 던지 어떻게 쓰세요? 가도 나오기 생겼어요. 가운데 안 잡아 주셔야 돼. 예. 저희가 여기 봐주십시오. 이제 언론사분들이 찍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자, 여기 봐주십시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장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여기 봐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사진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예. 요 내려가시는 길이 요 계단이 좀 힘드니까 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읽은 게 있는데 계단으로 가십시오. 계단으로. 옆으로 빠지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던가 뭘 어떻게 하면 시작인데 아주 나가는 시간이 감사합니다. 한 전화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하여간 가게 되면 하늘도 못했고 동의 못한다. 선배 오랜만에. 전에 이 박사가 한 말씀 하십시오. 얘기를 제가 들은 나 한 말씀 할 거 없어요. 우리 공선섭 선배가 내 대학 1년 선배예요. 근데 오늘 몇십 년 만에 처음 뵈네. 한 말씀 하세요. 아주 이승만 박사가 좋아하시겠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오셨네. 동갑이네. 신우 박사 기숙사 지금. 오늘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요? 오늘 여기 다 데모했던 사람들이에요. 데모했던 사람들이고. 지부장입니다. 예? 자유총님의 지부장 영문법. 어디? 아, 그래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경무대 앞에, 맨 앞에 줄을 서가지고 74명이가 희생됐어요. 제 그때 바로 옆에 있는 고순재라는 서울 미대 1학년생도 총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한 일주일 후에 이 박사가 국민이 원하면 하야한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막 울더라고요. 아니 왜 독재자가 가는지 저렇게 우나 했더니 그 양반이 상당히 국민의 마음을 휘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면서 이 박사의 위대함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프린스턴, 제가 다니던 유펜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많이 다녀봤고, 그 양반이 또 유펜에서 2년 동안 경제학 공부를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저 미국 대학 제 선배도 됩니다. 그런데 막판에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마지막 임종하실 때 그것을 당시 대통령이 거부해서 대단히 아쉬웠어요. 그러나 뭐 지나간 얘기니까 앞으로는 많이 영면하고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으로 훌륭한 상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도 그냥 망명을 한 16년 하다 와서. 아, 그러셨어요? 몰랐어요? 예. 나는 16년까지는 몰랐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망명가입니다. 아, 맞아요. 박정희 전두환이 여권을 주지 않아서 못 들어왔죠. 나 지금 처리 하나 해줘. 그래. 그래서 이쪽으로. 야, 이거. 내가 해드릴게. 현실적인 것은 많이 손해를 봤지만 그동안에 해외도 공연하고 해서 잘 찍어봐. 이거 하나 찍어주세요. 그냥 돌려서 하얀 걸 눌려야죠. 하얀 거. 그랬어요.